네, 안녕하세요. 박동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중격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콧구멍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그걸 이제 하나의 각각의 동굴로 봤을 때 가운데에 경계를 나누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중격이 만곡, 즉 휘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를 야기했을 때 우리가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원인을 살펴보자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일단은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해서 비중격이 외력에 의해서 꺾어져 가지고 잘못 자란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몸이 성장을 하면서 이 비중격이 너무 과도하게 자라다가 삐뚤어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S자라든지 C자라든지 그런 모양으로 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추측하건대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타고 나올 때 출생 시에 그 산도에 의해서 이제 코가 눌리면서 비중격이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격이 그 양쪽 콧구멍 사이를 경계를 나눠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 콧구멍 사이에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할 때 한쪽으로 완전히 휘어져 있음으로 해서 한쪽 콧구멍의 바람의 방향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S자나 C자로 이렇게 굴곡이 져서 바람을 기류를 막으면 이 기류들이 와류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코가 막힌다든지 코 안에 분비물을 많이 촉진시켜서 목 뒤로 분비물이 넘어간다든지, 또는 코 안에 건강 자체가 나빠짐으로 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축농증이라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죠. 또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비중격 만곡증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에 의해서 비염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코 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번식하는 그런 찬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성 비염, 축농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특히 이 기존의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던 분들의 증상도 더욱더 심해지게 되게 됩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당연히 휘어진 부분을 똑바로 피는 것이 이제 수술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잘라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휘어진 부분을 잘라내기만 했더니 코가 이렇게 좀 낮아진다든지 안장코가 된다든지 그런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해서 휘어진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진 않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약간 그 예술적인 그런 그 감각도 필요합니다. 똑바로 펴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하고, 비중격 만곡증의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저희로서도 자주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한 20-30분 정도면은 수술을 끝낼 수가 있고, 보다 더 안전하고 환자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부부 마취나 수면 마취를 원하시면 그렇게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정도 코에 이제 심지를 박아놓고 있다가 다음 날 빼게 되는데요. 이것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바로 일에 복귀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패킹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루 정도 코에 심지를 넣어놓고 출혈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에 그 출혈이 있어서 약간의 그 이제 혈종이 고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발생한다 하더라도 외래에서 간단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하고, 물론 수술 바로 직후에 큰 충격을 받거나 함으로써 코 모양이 변형이 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본인은 비중격 만곡증을 가지고 있는데 축농증으로 착각하고 있다든지 알레르기 비염으로 착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 외래에서 간단하게 보기만 하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1이비인후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